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올쇼TV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공 방정식 AWS의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적용과 사례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는 가운데 글로벌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제조 분야에서 이 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기업들이 AWS의 AI와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사례와 빠르게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AWS의 AI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김형탁 매니저님 그리고 솔루션 아키텍트 강성문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AWS에서 AIML 스페셜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김형탁이라고 합니다. 저희 AWS는 다양한 AIML 서비스를 고객께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고객께서 빠르고 쉽게 AIML 서비스를 적용해 비즈니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WS에서 AI/ML 머신러닝 스페셜리스트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강성문입니다. 저는 주로 사용자분들께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으실 때 설계를 도와드리거나 기술 지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김형탁 매니저님, 오늘 웨비나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잠깐 말씀해 주실까요? 네, 최근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의 혁신 및 융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산업이야말로 그 변화와 혁신의 한가운데에 있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100여 년 동안 기계 산업을 대표했고 그 틀 안에서 변화를 거쳐왔던 자동차 산업이 여러 전자, 통신, 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 즉 AI,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이 어떻게 관심을 받게 되었고 또 적용,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트렌드와 밸류체인의 미래, 그리고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의 AIML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를 돕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반부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AIML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하고 계시는 강성문님께서 기술적 관점에서 AIML 기술이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 매니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웨비나에 설문과 좋은 질문을 참여해 주신 분과 상담 후에 POC를 신청해 주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형탁 매니저님, 서두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야말로 빠른 기술의 발전으로 전 산업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또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가장 먼저 체감하고 있는 분야는 자동차 분야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사실 첨단 기술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기술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동차 업계가 과거에 직면했던 것과는 다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도 체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자동차가 때와 정서를 가리지 않고 저비용으로 연결되고 있고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자동차에서 생성, 수집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140여 년 동안 파워트레인을 담당했던 내연기관의 전기화 그리고 공유경제 같은 메가 트렌드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사고방식의 변화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은 전통적인 자동차 구매 이유, 즉 빠르다, 멋있다, 편리하다 등의 이유보다는 자동차를 통해 얻는 경험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화된 상호작용과 모바일 혁명은 디지털 생활이 어디를 가든 따라가야 한다는 기대를 불러일으켰죠. 거대한 기계장치였던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의 융합은 과거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과는 그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는 고객이 자동차를 구매하고 운전하는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변화이며 전체 산업이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제고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현재 많은 자동차 회사 또는 부품 회사들은 생산, 연구개발, 영업 마케팅 또는 커넥티드카와 같은 비즈니스 기능 전반에 걸쳐 독립된 조직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 이러한 조직 구조는 기업 내에 존재하는 고립된 다양한 데이터의 저장소와 함께
그 데이터 처리 방식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 내 각 조직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은 그 조직의 비즈니스 영위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영역 전체에 공유되고 제공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 그 가치를 이끌어내는 데 무척이나 제한적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P라고 이야기하는 데이터가 원활히 조직 전반에 스며들고 순환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저희 AWS는 자동차 회사가 고립된 데이터 저장 관리 방식을 AIML을 위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분석 및 머신러닝을 위한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서비스를 통해 저희는 자동차 회사가 데이터를 사용하고 밸류체인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AWS 그리고 아마존의 고유한 차별화 요소는 자동차 밸류체인에 맞춰 다양한 비즈니스에서의 실제 저희 경험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조 분야의 아마존 로보틱스, 가장 복잡한 공급망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아마존 로지스틱스, 영업 마케팅 분야에서의 아마존 어드버타이징, 리테일 경험을 혁신한 아마존 고, 국민적 대부분의 주요 신차와 통합되고 있는 아마존 알렉사와 뮤직, 그리고 영화 스포츠 및 게임을 위한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및 트위치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듯 아마존은 자동차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관련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브랜드를 포함한 여러 아마존 서비스들은 AWS에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동차 밸류체인 전 영역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은 딜러, 완성차 업체, 부품 공급업체 간의 긴밀한 협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에서 AWS의 역할은 크게 4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킹, 데이터베이스 등의 핵심 IT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은 고객에게 좀 더 다양하고 고급화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제품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AIML은 이 솔루션들에 포함됩니다. 보다 자세한 AWS AIML 서비스는 제가 제 이야기 후반부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방대한 도구, 솔루션, 서비스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참조 아키텍처를 개발하여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내 다른 사업부, 여러 사업부가 있는데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시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솔루션들을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더불어 또 밸류체인, 그 속에서의 자동차 산업을 위한 AWS 역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주제인 자동차 산업에서 AI와 머신러닝, ML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자, 우선 자동차 산업에서 AI와 머신러닝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럼 실제 자동차 산업의 주요 분야에서 AIML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다양한 현장에서 AIML이 활용되고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영역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접하셨고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라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본 세미나 후반부의 실제 서비스, 적용 사례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커넥티드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커넥티드카는 말 그대로 연결된 차량을 의미하죠. 통신,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많은 자동차들이 네트워크에 서로 연결되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탑승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에코시스템의 여러 서비스와 연결하여 탑승자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혁신적인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마존은 커넥티드카에 대한 전체적, 통합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품,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존은 전 세계 고객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생태계, 에코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 외에도 주문형 상품 및 음식 배달, 음식, 비디오, 책 및 팟캐스트를 포함한 스트리밍 미디어 서비스 및 AI 기반의 개인 비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알렉사 등이 대표적인데요. 아마존의 이러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험과 노하우는 자동차 산업의 다양하고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및 전자상거래 사용 사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는 데이터 사이언스,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 머신러닝 및 인공지능, 솔루션 설계자, 알렉사 엔지니어, 자동차 업계 베테랑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전문가들과 내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커넥티드카 전체 모습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가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위한 AWS의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의 전체, 좀 하이레벨 모습인데요. 왼쪽에 승용차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트럭, 버스, 보트 등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차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은 엣지 디바이스에서 작동하는 그린그라스 소프트웨어인 IoT SDK를 포함한 IoT 빌딩 블록 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람다 서브레스 기능, 무선 업데이트, 보통 OTA라고 이야기들 하죠. 보안, 그리고 엣지 단에서 머신러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커넥티드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를 통해 초기 활성화, 인증 관리, 서비스 정책과 함께 IoT 장치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한 커넥티드 디바이스 프레임워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그림의 중간에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든 차량 데이터가 저장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로 처리됩니다. 오른편에는 애플리케이션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지원하는 API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가운데 비즈니스 로직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량의 이상 징후를 미리 예측하여 사전 알람을 주고 위치를 기반으로 다양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는 AIML 기술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AIML 기술이 없다면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은 분명히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진정한 커넥티드 카의 구현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기술이 접목되고 연결된 이 커넥티드 카는 정말로 또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자동차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주목받고 있는 분야인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사실 자동차가 편리한 도구이긴 하지만 사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율주행 분야에서의 AI와 머신러닝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요즘 자율주행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율주행 분야에 대해서도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근래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의 자동차 제어 기술, 센서를 포함한 전자장치의 발달, 데이터 처리 및 AIML 기술 발전이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980년대부터 오늘날 여러분들이 소유한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 기능들이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 엔티록 브레이킹 시스템, ABS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하죠. 구동력 제어 및 내비게이션을 시작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주차 지원, 차선 이탈 경고 및 사각지대 감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인 기능들이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대 접어들면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앞으로는 제가 ADAS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자동 발렛 주차, 자동 고속도로 주행 등 정교함이 더해진 기능들이 개발되었으며 개인 소유 차량에 대한 인간의 조작이 개입된 자율주행 기능이 점차 성숙해지고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 차량은 없지만 현재 이와 관련된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미래에 대해서 크게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타임프레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위에서 말씀드린 ADAS는 완성차 업체의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은 오늘날 양산 차량의 각종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ADAS를 추가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고 이와 함께 내부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연구나 완전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위한 스타트업에 계속 투자하고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기적으로 볼 때는 ADAS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최초의 자율주행 차량의 출현을 저희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범위에서 예를 들면 장기 운송 트럭에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운영되는 그런 사례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장기적으로 한 2025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율주행 차량의 상업적 확장이 이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과 효율성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의 약속은 장기적으로는 모빌리티 라이프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여러 부분을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량 개발이 사실 아주 큰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하고 컴퓨팅 파워 집약적이고 아주 까다로운 AIML 문제 중에 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자율주행 개발에서는 세 가지 보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는 하루에 수백 테라바이트에서 수십 페타바이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레이블링 처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첩성의 문제도 반드시 직면을 하게 되는데요. 딥러닝 모델을 더 빠르게 훈련 또는 재훈련하고 동시에 더 많은 거리를 시뮬레이션 한다든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장 출시 기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는 비용이라는 세 번째 문제를 야기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ADAS의 경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율주행 개발에 있어 기업들은 수익 창출은 수년 동안 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전문가와 보다 많은 시뮬레이션, 최적화를 위한 자원들을 끊임없이 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하게 판매되는 차량에 대한 다양한 규정 준수 요구, 데이터의 지역성에 대한 문제도 자율주행 개발 회사가 당면하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복잡하게 들으실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율주행 개발의 워크플로우와 AIML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로 자동화된 자율주행은 차량에 배포된 자율주행 모델을 통해 실시간으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카메라, 레이더, 라이더, 초음파, GPS 등에서 생성되는 센서 데이터는 차량 내 인지 AI 모델에 입력이 되고 인지 AI 모델은 고화질의 지도와 함께 역시 차량 내 경로계획 AI 모델의 정보를 전송하게 되죠. 경로계획 AI 모델 출력은 차량 제어를 활성화해서 차량의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이제 고화질 지도 및 운전 모델을 업데이트하고 자동차에서 시간에 민감한 데이터를 캡처하는 데에는 중요하지만 실제 자율주행에서 필요하진 않습니다. 운전이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동안 운전 모델은 복잡한 개발 및 검증 프로세스를 반복하여 차량에 배포됩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자율주행 개발 테스트의 워크플로우를 아주 단순화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 활동에는 센서가 탑재된 특수 테스트 차량에서 수집 선별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시 데이터가 캡처되어 차량의 중앙 저장소 또는 자율주행 데이터 레이크로 수집이 됩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데이터는 추가 개선, 변환 및 분석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일부 처리는 데이터가 수집되기 전에 엣지에서 수행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클라우드에서 발생을 하게 되죠. 해당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크에 있으면 레이블링, 즉 주석 작업을 수행하고 머신러닝 모델이나 고해상도 지도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은 일단 개발되면 원시, 정제, 경우에 따라서는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및 검증을 수행하게 됩니다. 모델이 검증되면 실제 테스트를 위해 차량에 배포됩니다. 워크플로우는 자율주행 차량 개발의 모든 단계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워크로드만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워크플로우의 다양한 단계도 시퀀셜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단계 간에 아주 많은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 분산된 자율주행 개발팀의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요한 지속적인 알고리즘, 모델, 센서, 하드웨어 및 플랫폼 튜닝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워크플로우의 중추에 데이터 관리와 함께 AIML 기술이 사용되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안, 개인정보, 보험이 전 세계에 분산된 개발팀의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자율주행 워크로드의 하이퍼스케일 특성으로 인해 클라우드는 자율주행 개발 도구의 기술 기반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AWS는 자율주행 개발 기업이 개발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확장성, 최신 기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제공할 수 있는 스토리지, 컴퓨팅, 다양한 AIML 서비스 및 프레임워크, CI/CD 파이프라인 전반에 걸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는 워크플로우의 다양한 단계에 대한 참조 아키텍처와 모범 사례를 보유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점과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 필요한 AI와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자, 그러면 AWS가 자율주행을 위해 제공하는 AI와 머신러닝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AWS가 제공하는 AIML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수준의 전문 지식을 보유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개발자에게 가장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머신러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혁신하고 있는데요. AWS의 AIML 서비스는 총 3개의 스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위 계층에는 개발자가 머신러닝 기술 없이도 모든 애플리케이션에서 AI를 쉽게 추가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있습니다. 사전에 훈련된 모델 또는 AutoML 기반의 서비스들은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고 비즈니스 매트릭을 예측하고 대화를 번역하고 문서의 의미를 추출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용 사례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API 호출을 통해 간편하고 쉽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계층에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있습니다. 모든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대규모의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 학습,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율주행을 포함한 대규모의 머신러닝 워크로드에서 사용되는 서비스입니다. 머신러닝 워크플로우 각 단계에서의 복잡성을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예지 정비, 컴퓨터 비전, 고객 행동 예측에 이르기까지 머신러닝 사용 사례들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축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네, 최하위 계층을 보시면 머신러닝 전문가, 리서처, 주로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요. AWS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도구, 컴퓨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커스터마이즈된 아주 강력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 밸류체인, 그리고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에서의 AIML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계 주요 자동차 고객들이 AWS의 AIML 그리고 관련 서비스들을 활용하여 어떻게 비즈니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 최대의 자동차 기업이죠. 도요타는 자율주행 개발에 AWS의 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활용해서 75% 빠른 시간에 시뮬레이션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도 한국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의 분산학습과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여 획기적으로 ADAS 개발 모델 학습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우디, 포르쉐, 벤틀리, 10여 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은 생산 및 공급망 관리 분야에서 AWS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글로벌 환경에서의 선진 자동화 공장 및 공급망 관리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아우디는 머신러닝 기반의 개인화 타깃 마케팅을 통해 66% 이상의 고객 참여율을 증가시켰습니다. 또한 AWS의 AIML 도구들을 이용하여 생산, 판매, 재고 계획을 정렬하기 위한 보다 정확한 수요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BMW 같은 경우에 최신 차량에 지능형 차량 보조 시스템이 탑재가 되는데요. 차량에서 안전하게 수집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AWS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고 AWS 머신러닝 서비스를 활용하여 운전자와 탑승자의 선호도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차량의 기능들을 조정하여 보다 향상되고 편리한 서비스를 탑승자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AIML 기술은 자동차 산업의 메가 트렌드에는 없어서는 안 될, 어쩌면 메가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AIML을 비롯한 다양한 복합 기술들이 함께 융합되어 이를 가능하게 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산업에서의 AIML 중요도는 점차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빌리티 혁신, 발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네, 자동차의 주요 기술 트렌드와 또 AI와 머신러닝이 활용되는 분야, 그리고 AWS가 제공하는 AI와 머신러닝 서비스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AWS 클라우드 상에서 AI와 머신러닝이 실제 어떻게 구현되는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강성무 매니저님, 자동차 산업에서 머신러닝이 사용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서 AWS 서비스에 대해 설명을 들으셨고, 이제 실제 적용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도요타 사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율주행 서비스도 AWS 기반으로 운영해서 사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지도 정보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AWS 상에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커넥티드 카 관점에서는
좀 재밌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앱을 통해서 차량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또는 차주에게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량의 상태가 어떤 건지, 뭐 차량이 잠겨 있는지, 속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렌터카 업체에서는 렌터카 차주들한테 현재 지금 차량이 어떤 주행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디 위치에 있고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보통 차량 내부에 수백 개의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도요타의 싱글 플랫폼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차량의 수가 글로벌하게 수백만 대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된 부분은 마이크로 콜리전 디텍션입니다. 아까 그 렌트카 업체에게 차량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렌트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에어백이 동작하는 정도의 수준이 사고가 나는 것들은 이제 바로 감지가 되지만 저런 경미한 접촉 사고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머신러닝을 통해서 탐지하는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센서 값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지만 뭐 과속 방지 턱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뭐 급브레이크를 밟는다거나 이런 폴스 포지티브를 제외를 하고 실제로 접촉 사고를 판단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부분들을 머신러닝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잠깐 보시면 차량으로부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전체 데이터를 모두 처리하기에는 데이터 양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트레숄더를 넘는 밸류만큼만 뒤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뒤쪽에서는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된 결과를 가지고 이게 진짜 마이크로 컬리전인지 아닌지를 디텍팅하는 모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기술적으로는 메시지 큐 같은 걸 써서 이제 중간에 비동기로 버퍼링 역할을 해주게 되는 역할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지금 차례대로 쭉 거쳐가다 보면 오른쪽 7번에서 이제 8번의 머신러닝 추론 모델을 호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 단계까지 가게 되면 머신러닝을 추론을 실행을 해서 마이크로 콜리전이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마이크로 콜리전이라는 판단이 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또는 차주나 사용자에게 노티파이를 하는 저런 식의 시스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스트림을 다 저장해서 관리하는 것보다 데이터가 들어오는 순간 바로 필터링을 하고 바로 그 정보를 확인해서 후속 프로세스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 기술적으로는 보면 뭐 중간에 이제 캐시 같은 것들을 둘 수 있고요. 캐시를 두면 보다 더 스케일러블하게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AWS의 컴포넌트들은 모두 이제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서버리스 그 서비스들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비용을 70%에서 80%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얘기해 주고 계시고요. 현재 처리하고 있는 데이터 양이 180억 트랜잭션을 한 달에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그 2018년도에 처음 구축할 때 대비 차량의 대수는 3배 정도 늘어났고 그리고 트랜잭션의 개수는 약 18배 정도가 늘어났지만 클라우드에서 스케일러블하게 구현할 수 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토요타에서 18배의 트랜잭션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은 토요타에 사했지만 국내 사례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국내에는 어떤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커넥티드카 관점에서는 현대건설기계 사례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건설기계는 이렇게 아시다시피 건설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1년에 약 5만 대의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이런 장비들이 140개국에 글로벌하게 걸쳐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장비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 환경은 실제 도심이나 네트워크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니고 상당히 외곽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하는 부분이 상당히 도전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량에 다시 센서를 부착하고 그 센서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예지 정비를 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 현대건설기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와 같이 프로젝트를 해서 작년에 저희 글로벌 행사인 리인벤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직접 나오셔서 발표도 해주셨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간략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하이메이트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저게 그 건설 장비에
센서를 부착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의 이름입니다. 현대건설기 시스템 이름이고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가 접속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ERP나 MES 같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가 다시 수집되고, 그리고 외부의 데이터까지 수집을 해서 수집 저장을 하고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리고 뭐 모니터링을 하고 하는 서비스들이 연결이 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머신러닝의 추론 작업은 엣지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래서 장비에 이상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걸 차량에 배포를 합니다. 차량에 배포를 하면 차량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센서 값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유압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뭐 펌프의 압력이 올라갔는데 실제 액추에이터의 액션은 그렇게 동작하지 않았다라든가, 여러 값들을 센서 퓨전으로 여러 값들을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 값이 클라우드로 올라오면 클라우드에서 노티파이를 하거나 또는 엔지니어를 연결하거나 또는 부품을 사전에 준비해서 정비를 사전에 나갈 수 있게 하거나 이런 서비스들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보시고 있는 그림은, 지금 앞서 보신 그림은 이제 간략한 그런 아키텍처 그림이었는데, 실제 리인벤트 동영상을 보시면 보다 세밀한 아키텍처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그것과 달리 조금 더 일반적인 구성에서 커넥티드 카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이 참조하실 수 있는 레퍼런스 아키텍처이고, 또는 바로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AWS의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바로 클라우드 상에서 코드로 인프라를 바로 배포할 수 있는 서비스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구성도 약 5분에서 10분 정도면 바로 배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박스를 보면 어노멀리 디텍션이라는 박스가 보이고, 드라이버 스코어, 다이어노스틱 스코어, 다이그노틱 코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의 구성들이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들이 바로 클라우드 상에 배포가 돼서 셋업이 되고요. 그 셋업된 정보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한번 샘플로 돌려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실 때는 실제 데이터로 바꿔서 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배포를 하시게 되면 샘플 데이터랑 샘플 데이터에서 키네틱스 데이터 아날리틱스에 보면 이상 감지를 할 수 있는,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런 알고리즘들을 써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실 수 있게 돼 있고, 또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실제 데이터로 바꿔서 바로 적용해서 실무 적용까지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현대건설기기에서 활용한 사례 잘 들었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언뜻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알렉사를 이용해서 음성인식으로 자동차를 통제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커넥티드 카에 해당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머신러닝이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지금 이게 람보르기니의 허리케인 에보라고 하는 그런 차량에 탑재된 이제 알렉사 기능인데요. 음성이 아마 나가고 있을 텐데. Change the interior lights to orange. Color set to orange. Alexa, open the garage door. Okay. 네, 동영상은 뭐 더 됩니다만 이 정도 보시면은 음성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것들은 동영상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제네시스가 광고했던 것도 되게 유명했었고요. 근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렉사로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차량 안에 있는 차량의 문의 개폐라든가 어떤 차량 내부에 있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들도 있죠. 외부에 아까 차고문을 여는 걸 보셨는데 그런 것들을 동작할 수 있는 것들도 제공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코 디바이스가 아니고 차량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차량이 에코 디바이스가 돼서 음성으로 내리는 명령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이런 기술들은 사실 내용이 그렇게 구현을 하는 것 자체는 원리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신러닝 관련된 부분이 여기서 적용된 건 음성인식일 텐데, 음성인식은 알렉사에서 그냥 해주거든요. 그래서 알렉사에서 디바이스 SDK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에코 디바이스가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스피커와 마이크는 이제 사용자 디바이스를 사용하면서 백엔드는 알렉사를 써서 음성인식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고요. 저 차량의 제어 부분은 AWS의 IoT 서비스가 핵심이 될 겁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디바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디바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간략한 디지털 트윈의 어떤 코어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소스 오브 팩트를,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차량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상태나 닫혀 있는 상태냐라는 현재 상태가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트렁크가 열려야 되는지 닫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아이디어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상태를 비교를 해서 차량이 지금 2번 그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클라우드 인터넷에 연결되는 순간 그 상태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내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가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차량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야 되겠구나, 트렁크를 열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 텔레매틱스 컨트롤 유닛 같은 데다 명령을 보내면 거기서 차량을 제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차량의 상태가 업데이트가 되면 바로 클라우드로 자기 상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죠. 그러면 아이디어한 상태와 현재 상태가 맞아질 겁니다. 클라우드 상에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가 관리되기 때문에 그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를 다른 서비스들이 서브스크라이브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4번 화살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 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본다거나, 또는 뭐 전체 관제센터 같은 것들이 있어서 저 팩트를 또 대시보드 같은 걸로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또 뭐 새로운 그 서브스크라이버를 만들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그걸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코드인데, 이런 것들도 바로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코드는 IoT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샘플 코드와 함께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웹상에서 실제 디바이스가 없어도 웹상에서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뭐 도어가 열렸다 닫혔다, 라이트가 켜졌다 꺼졌다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디바이스 없이 바로 쉽게 테스트를 하고,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바로 실제 데이터로 또 연결시켜서 업무 그 프로덕션 환경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님 말씀을 들으니까 갈수록 자동차가 진화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운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에서 활용되는 예를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이 ADAS에는 어떤 AI 머신러닝 기술이 들어가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은 커넥티드 카에 이어서 이제 ADA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티드 카가 그 연결된 차량으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그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로 클라우드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면, ADAS는 엣지에서 그 추론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화면에 뭐 잘 알고 계시는 ADAS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것들도 있고, 뭐 크로스 윈드 스테빌라이제이션, 뭐 여러 가지 뭐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거리를 야간에도 잘 보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막 사용을 되고 있죠. ADAS를 쓰기 위해서 머신러닝이 많이 사용되는데, 실제 이런 모델을 개발할 때의 특징이 다른 것에 비해서 가지는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저기 오른쪽에 이제 블렛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테스트 차량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한번 주행을 하고 그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로 올리게 되는데, 그 데이터 자체가 한 번에 발생하는 데이터가 20TB에서 120TB 가까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벨 4 자율주행, 레벨 4 자율주행이면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없어도 되는 시점이 됩니다.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고, 레벨 4가 이제 운전자의 개입이 빠지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그 정도 수준의 자율주행을 만들려고 하면 데이터가 일단 30페타에서 400페타까지 필요한 그 학습을 하고 머신러닝 모델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프로세싱 파워는 GPU는 수천 개, 그리고 CPU는 수백만 개의 CPU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컴퓨팅 파워도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연구가 R&D 팀이 한 곳에 있지 않죠. 그래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는 한 곳에 모여 있지만, 이걸 R&D 해야 되는 팀은 뭐 미주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연구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엣지로 배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제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환경을 조금 이해하고 하나 사례를 들어보면 5AI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ADAS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레벨 4 자율주행을 도심에서 테스트를 완료했고, 그때 테스트했던 여러 가지 실험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ADAS 기술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ADAS를 만들려고 하면 이제 여러 규제들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뭐 그 안전 요구 사항이 있는 ISO 26262 같은 규제들이 있고 또는 규제나 표준들이 있고 ISO 4804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차량에서 주행을 할 때 시나리오별로 어떤 시나리오를 테스트를 하는지를 검증을 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별 테스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5AI에서 AWS 기반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차량 주행에 뭐 예를 들어서 저 차선을 추월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다라고 하면 뭐 각 환경 테스트해야 될 환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상대 차량이 뭐였는지, 도로가 몇 차선이었는지, 저 차량이 오르막길이었는지 내리막길이었는지, 지금 밤인지 낮인지, 비가 오고 있는지, 뭐 차량의 도로가 뭐 속도 제한이 걸려 있는지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쉽게 적용을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실제로 환경에서 테스트하기 쉽지 않으니까 시뮬레이터 환경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런 환경들을 클라우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키텍처를 간단히 보면 오른쪽 위쪽을 검은색 1번 박스를 보시면 저기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그 데이터가 이번의 그 AWS에서 관리하는 스토리지로 데이터가 모이게 되고 그 아래쪽에 그 아래쪽에 박스로 표현된 부분이 네, 5VPC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5AI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한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저 네트워크 영역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쓰게 됐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컴퓨팅 인프라로 보내게 됩니다. 데이터가 들어와서 들어온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실제 차량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뭐 빗속 주행인지 야간 주행인지 이런 태깅들을 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검은색 3번 박스의 빌딩 블록들에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를 이제 주황색 박스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황색 박스 1번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엔지니어들이 이제 필요한 시뮬레이터 환경을 이제 브링업을 합니다. 브링업을 하면 그게 이제 2번에서 검색을 거쳐서 시나리오를 세팅을 하고 이제 3A와 3B 과정을 가면서 시뮬레이션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3A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터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저기서는 또 특이하게 스팟 인스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WS가 이제 비교적 여유 있는 자원들을 좀 저렴하게 공급하는 스팟 인스턴스라고 하는 이제 프로세스가 있죠. 그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저렴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다시 실제 데이터로 보내서 실제 차량으로 보내서 또 테스트를 하고 수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 뭐 페타바이트급의 스토리지가 필요하고요, 고성능 그 컴퓨팅 프로세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 온프레미스의 데이터와 클라우드를 연결하는 고속의 연결 기술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술들을 연결을 함으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잘 활용하고 계시는 사례가 됩니다. 네, 5AI 사례를 통해서 ADAS를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시뮬레이션이 어떤 역할하고 또 그 중요성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ADAS를 위해서는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모델 학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머신러닝 학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건가요? 네,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하려면 이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 프로세싱과 인스턴스들이 필요해지게 되죠. 이 사례는 뭐 앞서 잠깐 언급되었던 현대자동차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까지 스마트 시티 환경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하는 것, 그리고 2030년까지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랑 같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분산학습이었는데요. 그 GPU 분산학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 일단 데이터를 모델에 피드를 해줘야 되죠. 그게 CPU 환경에 데이터를 피드하려면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GPU가 되면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제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패러럴하게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걸로도 그 ADAS를 만드는 트레이닝 환경에서는 이걸로도 부족한 거죠. 그래서 여러 대의 GPU를 사용하게 되고 이때가 되면 이제 저 GPU들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별도의 어떤 오케스트레이션 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 GPU 간 통신을 또 제어해야 되고 스테디하게 GPU에게 데이터를 공급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이제 고성능, 뭐 예전에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FX 러스터와 같은
그런 고성능 스토리지가 붙어야 되고 스트림하게 데이터를 쏴주는 그런 기술들, 이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죠. 이런 작업들을 이제 현대자동차랑 같이 진행했던 건이 있고요. ADAS 개발을 하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키텍처는 이제 왼쪽에 세이지메이커라는 AWS의 관리형 머신러닝 트레이닝 환경이 있죠. 저 트레이닝 환경에 멀티 GPU 인스턴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했었고, 그리고 그 실제 연구 데이터는 S3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트레이닝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이제 FX 러스터라는 고속 스토리지로 다시 카피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게 되고요. GPU 클러스터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위해서는 세이지 메이커에서 또 분산 트레이닝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주고 있어서 그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약 한 5줄에서 6줄 그 정도 코드 수정으로 바로 이제 패럴럴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고 또 그것만이 아니고 패럴럴 트레이닝을 하면서 저 내부에서 동작하는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실제로 GPU 리소스 사용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어디인가에 병목이 걸리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코드 변경 없이 바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해주는 디버거라는 도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사용을 해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결과가 지금 이 화면은 위쪽에 보이는 데이터는 이제 CPU와 GPU의 리소스 컨섬션 그래프이고요. 아래쪽에 히트맵이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 히트맵에서 색깔이 짙은 것은 이제 사용률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CPU가 사용률이 이제 짙은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CPU에서 병목이 걸려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리소스인 GPU가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린 이제 디버거 같은 툴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래서 CPU에 병목이 있구나라는 걸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튜닝을 해서 개선을 하면 이제 오른쪽과 같은 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골고루 부하가 버틀렉 없이 이제 처리가 되는 모습으로 바꿀 수 있었고요. 이 프로젝트에서는 최초의 그 이폭당 트레이닝 이폭당 실행됐던 시간이 56분 정도가 걸렸는데 이제 오른쪽과 같이 개선하고 난 다음에 약 10배 정도 빨라져서 한 6분 정도에 실행할 수 있게 바뀌어서 이제 그 트레이닝 타임을 획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뭐 분산 트레이닝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뭐 데이터 레이블링도 그 ADAS의 자율주행을 위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하려고 그러면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라이다 같은 그 센서가 많이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센싱되는 정보는 3D 정보입니다. 그러면 머신러닝 모델을 하려고 하면 그런 3D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링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레이블링 도구들도 관리형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나오고 있는데 차량이 센싱된 차량 정보가 있으면 저거를 이제 3차원 박스로 레이블링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좌표를 잡고 XYZ 좌표에 맞춰서 세팅을 해주면 그 세팅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위치를 레이블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건 뭐 여기서 그라운드 트루스 3D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그 제공하는 기능이 오브젝트 디텍션, 그 다음에 트래킹이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트래킹 제공, 그 다음에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픽셀 단위로 레이블링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이제 트래킹을 위해서 애니메이션으로 차량이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데스티네이션 다른 포인트로 이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처음 시작점에 대한 3D 포인트를 찍고, 그리고 최종점에 대한 3D 포인트를 찍고, 그렇게 레이블링을 하면 중간에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정보들은 이제 보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보다 쉽게 이제 레이블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적용되고 있죠. 아키텍처 관점에서 보면 아키텍처 관점에서도 이제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율주행 드라이빙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 레퍼런스 솔루션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로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중간에 보통은 온프레미스에 데이터 스테이션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런 스테이션을 두게 되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올라가는 부분, 배치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전처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또 태깅이랑 레이블링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을 검색을 해야 되고, 이런 컴포넌트들이 필요하죠. 그런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통해서 참조해 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 자동차에 적용되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 기술들은 제조 산업 현장에도 잘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동차 안에는 수많은 부품들이 들어가고 또 이러한 부품들이 제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자동차 제조 산업에서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나요?
네, 자동차 회사도 이제 생산 현장으로 가보면 결국 이제 제조업이죠.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얘기가 나오게 되고,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 제조에서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많이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하면 뭐 자주 언급되는 키워드인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 그 다음에 뭐 설비에 대한 이상 감지, 예지 정비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뭐 머신 에지어 서비스 이런 것들도 서비스 형태가 더 가미된, 강화된 이런 컨셉들이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환경, 버추얼 환경에서 실제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차 쪽에서는 실제 자동차를 디지털 트윈으로 클라우드로 복제를 하고 그걸 뭐 워런티 같은 거 관리하는 쪽으로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 것들, 뭐 자동차 자재 관리, 뭐 트래킹 이런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데, 전력 사용량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공장에서 한 해 동안 사용되는 전력이 뭐 2 밀리언에서 6 밀리언 달러 정도가 전력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을 해서 또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뭐 머신러닝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이상 감지, 뭐 생산 프로세스 최적화를 위해서 실제 설비를 모니터링하는 이상 감지, 그리고 어떻게 정비 타임을 맞출 것인지에 대한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기반으로 뭐 어떤 제품의 조립이 완성도 있게 되어 있는지를 사람의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에 컴퓨터 비전으로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 앞서 이제 폭스바겐 얘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120개 정도의 공장이 있고요. 공급 설비가 3만 개, 그래서 장치 단위로 보면 수백만 단위의 장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다 클라우드로 모아서 연결시켜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지 정비와 모니터링, 또 시스템 최적화 이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게 되고, 그리고 그 물류와 공급망 관리 부분도 이제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머신러닝을 위해서 제어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죠. 뭐 또 다른 사례로 SKF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인데, 베어링을 중심으로 해서 회전체 관련되는 각종 부품들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도 글로벌하게 약 130개국에서 이제 제품을 딜리버리 하고 있고, 뭐 의료 제품 이런 것들도 있고, 터빈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랑 기계 장치들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SKF는 AWS 기반으로 이제 많은 사례들을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뭐 참조를 하실 수 있는데요. 뭐 가운데 사례를 보면 이제 머신러닝이 적용된 사례로, 생산 현장에서 저 레일에 어떤 레일이 휘거나 뭐 틸트가 생기거나 이러면 생산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으로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감지할 수 있는 저런 부분들을 적용을 한 사례를 소개해 주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 전구처럼 생긴 저 장치가 이제 스마트 윤활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장치가 베어링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뭐 풍력발전소 같은 외진 곳에 있는 데서도 이제 윤활 장치를 언제 어떻게 동작시켜야 될지를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원격 제어를 통해서 제어해서 이제 구동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AWS를 기반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뭐 마지막 페이지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여기는 아키텍처 사례이기도 하고, 이 부분도 바로 템플릿으로 적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점선 박스를 보면 이제 머신 헬스 모니터링이라는 박스가 하나가 있고, 아래쪽을 보면 어널리틱스라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저희가 스트림 처리를 하는 그 컴포넌트인 키네시스 데이터 스트림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데이터들이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적절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게 되고, 그걸 앰플리파이 같은 또 애플리케이션 개발 저작 도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래쪽에 되면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프로세스가 될 텐데요. 데이터를 뭐 스파크를 돌리기 위한 글루 데이터 프로세싱하는 글루 서비스라든가 뭐 그런 ETL 작업들을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을 하게 되고, 저 데이터를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하거나 또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모델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구조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바로 이제 적용을 해서 보면 클라우드 포메이션으로 바로 실행해서 보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분 매니저님께서 설명해 주신 자동차 산업의 주요 기술 트렌드와 또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된 AWS의 AI와 머신러닝 서비스 활용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두 매니저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에 시청자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전기차니 자율주행이니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키 트렌드를 어렵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한마디로 표현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기술의 융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계 장치였지만 뭐 여러 가지 전기 기술, 전자제어 기술, 뭐 센서 기술, 거기에 덧대어져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데이터 관리 기술, AIML 기술, 정말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지금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의 융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요. 자동차 산업에서 AI 머신러닝 도입 시 장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하셨는데요. 예. 사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업종에서도 좀 유사한 사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뭐 사일로된 데이터의 저장, 관리, 이 부분도 좀 약간 장애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데이터 레이크니, 뭐 레이크하우스니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ML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AIML은 어떤 최고 경영진의 의지, 그리고 AIML의 문화의 확산, 거기에 관련된 팀의 셋업, 역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자동차 산업이라는 분야가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에 있는 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약간 미흡하지 않나. 근데 지금 뭐 아주 많이 바뀌어지고 있고, AIML에 대해서 드라이브하는 그런 최고 경영진도 많이 계시고, 점차 좀 나아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요. AWS를 사용하는 많은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보통 어떤 방식으로 머신러닝 과제를 찾고 적용해 가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강 매니저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많은 기업들이 AIML 기술을 이용을 해서 기업의 혁신을 가져가려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탑다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바텀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지금 보고되는 사례들 중에서 AIML을 이용을 해서 혁신을 만들어냈다는 사례가 많다 보니 사내에서 뭐 경진대회 같은 걸 실행하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수집을 해서 적절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굴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뭐 탑3, 뭐 탑5 이런 걸 선정을 해서 이제 인력들을 오히려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에게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찬스도 드리면서 이렇게 파이오니어 해나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스마트 팩토리 유즈 케이스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설명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절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이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SKF 같은 경우에 카메라로 레일의 이상 여부를 판단하는 사례를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작업하려고 하면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를 해야 될지부터 막히게 됩니다.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장치, 뭐 카메라의 전원을 어떻게 공급할지, 뭐 와이파이 통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것보다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제를 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씩 다 해결해야 되는 과제다 보니까 그런 게 실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세미나 동안에 쏟아지는 질문에 실시간으로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분과 그리고 두 분 매니저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설문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과 상담 후에 POC를 요청하신 분을 추첨하여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매니저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좀 짧은 시간에 좀 많은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렸는데요. 오늘 세션들이 자동차 산업에서 AIML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IT 쪽의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 여러분들 존경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이런 사례들을 참고를 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산업과 그런 하시는 업무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공 방정식 AWS의 AI 머신러닝 적용과 사례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